없는 인생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120인생 유비무한,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민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1960년대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였는지 아십니까? 남성은 50세, 여성은 53세였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100세 시대가 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100세를 넘어 12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가올 120세 시대를 얼만큼 준비하고 계십니까? 120세 시대를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 오늘 120인생 유비무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1566-1330번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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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코너는 보험에 관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궁금증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자세한 정보와 속 시원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암보험 집중 분석, 암보험의 최신 트렌드는? 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는 건 이제 거의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치료만 잘 받으면 생존율도 높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암보험에 들었다고 안심하면 나중에는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상담을 하다가 암 보장 준비 잘 하셨어요?라고 질문을 많이 하면 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암보험 가입했어요. 잘 돼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암 진단금은 이제 시대에 따라 필요한 금액도 변할 수도 있고요.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면 잘못된 대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가입을 한 것 그 사실 자체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암이 예전에는 어땠죠? 예, 난치병이었죠. 네. 근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치료가 가능하죠. 네, 그리고 거의. 신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네. 치료 기간도 많이 길어지고 네. 많이 이제는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는 생사를 걱정하는 어떤 이런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그 치료 방법, 즉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해지고요. 그 치료를 위해서 내가 치료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제는 이런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네. 한국 암치료 보장성 확대 협력단 발표에 의하면 네. 1인당 암 평균 치료 비용이 2,877만 원 정도라고 해요. 반해서 저희가 암 발생 시에 1인당 평균 보험금 수령액이 2,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미 모자라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흔히 말하는 고액암,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암에 노출되게 된다면 경제적인 어떤 부담감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내가 환자가 어떤 경제적인 주처였다면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암 치료 자금은 많이 부족하니 많이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안에 환자가 한 명 있으면 가정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죠. 그런데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가입 자체보다 가입한 상품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암의 종류, 암보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암 진단 받으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정말. 가입하신 증권을 보면 유사암이니 고액암이니 이렇게 나열된 게 굉장히 많지요. 네. 그래서 보기 싫을 때 시청자분들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야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신데 오늘 아주 쉽게 제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암 기억하세요. 유사암이라고 하는 암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사품에 주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유사암이라고 하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요 4가지 암을 제외하고 나머지 암을 일반암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일반암에서 또 그냥 주면 좋은데
소외감과 고외감으로 또 구분을 짓습니다. 그 구분은 쉽게 생각해서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에서 치료 기간이 좀 짧거나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좀 적게 드는 암,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이라든가 방광암이라든가 전립선암 요 4가지 암에 대해서는 소외감으로 구분지어서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의 10에서 20%만 지급하는 회사가 있고 네. 또 췌장, 간, 담낭, 뼈, 골수 듣기에도 좀 어려운 난치병 같지요. 이거는 일반암 기준에서 치료비도 좀 많이 들고 치료 기간도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고외감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보험료만 비교하지 마시고 가입하는 회사에 따라서 약간 상이할 수가 있으니까 과연 암진단 분류해 놓은 그 분류에 따라서 보장이 얼마큼 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하시기를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내 보험은 어디까지 보장하는 보험인가 지금 증권 꺼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흔히 옛날에 가입한 보험이 좋은 보험이다라고 하잖아요. 날이 갈수록 좋은 보험은 사라지고 보장은 줄어든다는 건데 사실인가요? 정말 옛날에 가입한 암보험이 보장이 더 좋은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 좋았던 암보험 있었고요. 사라지던 좋은 암보험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좋았던 암보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승건 전문가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암이 분리되기 전까지는 보장 면에서는 좀 예전 보험이 좀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에게 발병률 높은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의 경우에는 예전 가입되어 있는 증권에서 보시면 일반암이다, 소외감이다, 유사암이다 복잡하게 나누지 않고 일반암에서 지급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혹여라도 그때 가지고 가입된 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고요. 다만 회사별로 좀 틀리긴 하지만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일반암의 10%에서 20%만 지급되는 또 유사암으로 네. 남녀 생식기 암 같은 경우에도 일반암과 분리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회사가 좀 생기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댁에 있는 암 증권을 보실 때 갑상선암 또는 남녀 생식기 암이 일반 암과 다른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점은 없을까요? 네, 예전 보험이 사실 보장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장점이라면 안타까운 점도 좀 아쉬운 점도 좀 있는데요. 보장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게 아쉬운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MC님이 시작할 때 저희가 100세 인생, 120 인생을 논하는데 예전에 암보험의 경우가 60세 만기, 네. 70세 만기가 주를 이루고 생명보험의 암특약 같은 경우에도 80세 만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보장 금액, 보장 범위도 중요하지만 보장 기간도 조금 관가하지 마시고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다시 좋아진 암보험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좋아진 암보험들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암이 좀 세분화되면서 금액들이 진단 금액이 좀 줄어든 거는 사실이에요. 유사암 경우 지금 저희가 오늘 유사암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드릴 텐데 유사암 경우에는 발병률도 높지만 치료율도 높다 보니 손해율을 좀 유발하기 때문에 좀 소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요. 네. 이 유사암 같은 경우에 일반암의 10%에서 20%만 가입되어 있게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들 몇백만 원 단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래 암보험은 이 유사암에 대해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3,000에서 5,000만 원까지도 가입할 수 있게 정말 좋게 변화가 되었고요. 저희가 암보험 이야기하면서 항상 감액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내에 혹시라도 암이 걸리시면 50%만 지급되는 감액 기간이 좀 있었는데 이 감액 기간이 근래 암보험에는 짧아지거나 네. 없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이게 좀 많이 여러 면에서 좀 좋아진 암보험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예전에 좋았던 암보험을 가입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은 더 이상 아쉬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나아진 암보험 가입을 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암보험을 이보험, 저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해 놓으신 분들도 꽤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중복해서 여기저기 가입해 놓은 암보험, 그것도 좋은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있으시죠? 많죠? 네. 많다기보다는 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겠죠, 아무래도. 네. 왜냐하면 한 회사가 아니라 여기저기 중복으로 가입하다 보면 보험료도 여러 군데 나가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우리가 1년만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뭐 10년에서 20년 장기간 납입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가장 큰 부담이실 거고 네. 반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게 되시면은 한 회사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신 여러 회사에서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비와 생활비를 확보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세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이 내가 경제적인 활동이 왕성하신 시기라면은 치료비와 생활비까지 보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자녀가 다 독립하고 내 노년기에 나는 치료비만 필요해라고 하신다면은 치료비만큼만 확보하시는 것이 조금 지혜로운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암보험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암보험 가입에 가입할 때 진담금은 얼마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MC님은 만약에 암보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한 얼마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 월납 보험료가 내 여유가 네. 있는 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좀 다다익선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암진단비는 여러 가지 상품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다 중복 보장이 되는 상품입니다. 암진단비를 얼마를 정해야 되느냐, 얼마가 평균인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암진단비를 준비할 때 치료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을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에 집중하는 기간 동안에 네. 소득 상실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일을 하시면서 소득을 벌으시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 치료 집중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또 가족마다 네. 그 생활 환경 패턴들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라고 좀 정형화되기는 좀 어렵고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좀 큰 금액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암보험이라고 부르는 건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정해진 보험금을 받는 진담금 보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외에 어떤 것을 추가로 가입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뭐 여러 전문가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암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비 또는 생활비 재원이기 때문에 되도록 뭐 많은 금액 여유가 된다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암 진단금은 사실 최초 1회 지급되면 소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관련 특약을 꼭 함께 가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4가지 특약 정도를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암 걸리시면 대부분 수술하기 때문에 암 수술비 특약. 네. 근데 암 수술비 특약 옆에는 최초 1회 또는 1회한 그다음에 수술 해당 지급되는 게 있거든요. 당연히.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되는 회당 수술비를 좀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입원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미 시청자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암 수술로 인해서 입원 기간이 상당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통원이 가능하니까요. 치료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암 입원의 경우에도 뭐 3일 이상 4일제 지급되는 입원 특약보다는 첫날부터 지급되는 입원 특약이 있으니 그 특약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세 번째는 암 수술 이후에 대부분 저희 나라 사람들이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 치료가 뒤따르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특히나 항암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아직 비급여 약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이렇게 하나의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특약 같은 경우 좀 가입 금액이 좀 큰 특약을 좀 선택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특약을 좀 챙겨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특약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엔 생활비 보험이 인기라고 들었는데요. 이 생활비 보험이란 정확히 어떤 보험인가요? 예, 그 암 발생 시에 정해진 보험금을 1년이면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매달 수령받는 걸 이 생활비 받는 암보험이라고 해서 네. 최근에 많이 가입들을 하시는데요. 계속 나왔던 개념인데 이 암에 발생하게 되면 이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개념이 소득 감소분이 생깁니다. 왜냐면 어떤 환자 본인의 어떤 경제력뿐만 아니라 간병을 하게 되면 간병인을 쓰게 되면 간병인 어떤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이 있을 거고요. 혹은 네. 그게 만약에 이제 안 돼서 내 가족이 한다면 네. 그 가족이 어떤 벌어들이는 경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실 이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나온 것이 이 생활비 받는 안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가입하면 좋겠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진단금이냐 생활비 보험이냐 이 전문가님은 어떤 것을 가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어려운 대답인데요. 네. 둘 다 준비를 하신다면 가장 좋겠죠. 네. 사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전문가분들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다만 저희 소견으로는 이 암 진단금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신다면 이제 생활비를 받는 보험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암이 발생하게 되면 첫 번째 수술비나 입원비 이런 치료 비용으로 약물 비용 이런 것들로 목돈이 1차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2차적으로는 경제분이 어떤 소득분이 상실되기 때문에 생활고의 어떤 경제력에 대한 부분이 2차적으로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 1차적인 것에 이제 포인트를 좀 맞추시고 근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내가 생활비 받는 안보험에 굳이 가입을 안 하더라도 1차적으로 안진단금을 충분히 준비해서 네. 치료를 충분히 하고도 돈이 남는다면 그걸로 생활비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네. 지금 이제 전문가들에게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준비한 암 진단금이 충분치 않다면 이 진단금을 올리든 혹은 생활비를 주는 안보험을 보완을 하든 이 선택은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안보험 가입 시 순수 보장형이 좋을까요? 만기 환급형이 좋을까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40세 여성이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 5천만 원을 가입하는데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할 겁니다. 하나는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을 하실 거고 하나는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실 건데 네. 보험료가 순수 보장형인 경우에는 7만 5천 원, 만기 환급형인 경우에는 13만 5천 원가량이 소요가 되실 건데요. 차익분이 약 6만 원 정도 발생을 하죠. 네. 이 6만 원의 의미는 뭐냐면 만기 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쌓아두는 적립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 뭐 이율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매월 20년 동안에 6만 원을 만기 시점 그것도 100세 때 받기 위해서 쌓아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암보험처럼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만기 환급형보다는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암의 특성이 재발이나 전이가 많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재진단 암, 2차 암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받는 암보험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질병 특성상 재발이라든지 전이가 되기 쉬운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2차 암이라든지 재진단 암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처음 발생했을 때 암 진단비를 주는 암보험이 있고요. 또 2차 암이라든지 재진단 암이 걸렸을 때 지급해주는 암보험이 있습니다. 네. 같은 5천만 원의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보장을 받기 위해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같다라고 했을 때 MC님은 어떤 거가 좋으세요? 처음에 많이 받는 거 아니면 나중에 2차 암이 걸렸을 때 많이 받는 거 어떤 게 좋은가요? 그렇죠. 고민이 어떡해요? 되죠.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조금 일찍 받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사람들마다 각자 생각하고 또 병원 비용이라든지 또 비용들을 준비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네. 만약에 두 비용이 같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내가 더 효율적인지는 아마 고려해 보여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재발암이라든지 2차 암을 됐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또 감액 기간 또 면책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면책.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르긴 한데요. 처음에 암이 걸리고 두 번째 암이 걸렸을 때 1년 혹은 2년 이내에 그런 암이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면책 기간인데요. 네.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또 처음에 주는 보험이 좋은지 2차 암 재진단암이 좋은지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 기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고요. 이 질병에 따라 만기를 다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들은 것 같은데 과거에 가입한 보험 대부분이 80세 만기가 많다는데 이 암보험도 100세 만기로 바꿔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암보험 또한 만기를 적어도 100세
또는 뭐 종신까지 나온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장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의료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요. 수명도 너무 연장되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할 확률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진단을 받을 확률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암보험도 보장 기간은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장 기간을 길게요. 네, 되도록이면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고령자나 유병력자도 암보험에 가입하기 쉬워졌다는데요. 어떤 절차로 가입하게 되는지 너무 비싼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유병자분들도 암보험 가입하기가 쉬워도 너무 쉬워지셨어요. 까다롭지 네. 않고요. 네.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이력만 없으시다면 대부분 회사가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암 진단 이외에 예를 들어서 병력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할증된 보험료가 아닌 표준형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여러 보험사가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문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 부분은 좀 사례를 들어서 고령자 보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딱 정확히 일주일 됐거든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네.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어떤 전화죠?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친정 아버지께서 얼마 전부터 호흡이 좀 가빠지시고 기침을 굉장히 오래 하셨대요. 근데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수술도 할 수 없고 손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이미 진행이 다 전이가 되신 상태였는데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다고 하더래요. 근데 그건 치료 방법이 아니라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키는 방법인데, 그거는 항암제를 드시는 방법인데, 문제는 항암제 한 알이 매일 드셔야 되는 약이 네. 비용이 약 54,000원에서 하루에 드시는 약이 6만 원가량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달 정도 따져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잖아요. 150만 원 이상이 드는 건데, 그 친구가 속상해하는 건 뭐였냐면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자기는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 완치를 시킬까를 먼저 고민했을 거래요. 그런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빨리 낫게 해드릴까도 했지만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 하면서 속상해 하셨는데, 그 아버님이 후회하시는 거는 내가 진즉에 암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둘 거였고, 그 친구가 후회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내가 다른 데 나가는 비용을 조금 줄이더라도 내 부모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좀 준비해 놓을 거라는 후회를 정말 많이 하는 거를 제가 일주일 전에 통화하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혹시라도 지금 알게 모르게 새나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보험료가 됐든 생활비 일부가 됐든 이 방송을 보시면서 행여라도 혹시라도 준비해 놓지 않으신 부모님의 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 보험이 있다면은 전문가들과 꼭 상담을 통해서 새나가는 비용을 줄이시면서 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 보시기를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암보험의 보장범위와 함께 가입하면 좋은 특약, 가입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암보험에 좀 더 실속 있게 가입하는 노하우는 없을까요? 예, 그 설명을 다들 이제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저는 보험료를 조금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줄이면서 가입할 수 있을까라는 팁을 좀 드리면 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요. 예, 무해지형 상품이라고 최근에 워낙 유행하는 어떤 형태의 상품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형으로 내가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를 20에서 30% 정도 더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가입하셔야 되는데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무해지형에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죠. 예, 납입 기간 중에 해지를 하시면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갱신형으로 좀 준비를 하는 건데요. 내가 비갱신형으로 긴 보장의 암 보장을 잘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혹시나 조금 찝찝하고 뭔가 좀 불안하고 모자란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이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유 그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는 20년이나 30년의 어떤 긴 주기의 갱신형 보험도 출시가 많이 되었으니 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보장과 어떤 보험료 둘 다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적절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미니 암보험이 인기라고 들었는데요. 자신이 가입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가입하는 보험 맞나요?
마음대로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들어보셨죠? 요즘은 피자도 토핑도 자기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대요. 맞아요. 미니 안보험 인기죠. 인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미니 안보험을 가입하실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니거든요. 내가 골라서 나는 간암이든 위암이든 폐암이든 나는 그 담보만 가입할 거라는 게 미니 안보험인데 이 미니 안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일반적인 안보장 부분이 튼튼하게 준비되신 상태에서 나는 우리 집에 가족력이 뭐 부모님 때부터 위암이 좀 많았어, 위암 진단이 좀 많았어라고 하신다면은 위암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리지 일반적인 안보험을 하나도 준비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미니 안보험만 가입한다라는 거는 아주 비추천입니다. 그래서 네. 미니 안보험을 가입하실 경우에는 내가 우리 집의 기왕력, 가족력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유전자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조금 태어나기를 어느 한 부분에 좀 취약하게 태어났다라고 하시면은 기본 바탕 아래에 좀 더 추가로 가입하시는 걸 권하지 그게 없으신 상태에서는 가입하시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안보험 집중 분석, 안보험의 최신 트렌드는 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한 시청자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직장인 여성 김미영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작년 초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소견으로 상급병원을 내원하게 되었고 불행하게도 자궁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궁절제술 및 난관, 난소절제술, 림프절 절제술까지 했는데 임파선암으로 전이까지 되어 항암치료 중입니다. 2, 3년 전 보험을 가입하면서 설계사분이 재진단암 특약이라는 걸 제안했었는데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것이 이렇게 후회될 수가 없네요. 요즘 여러 매체를 통해 아픈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암 치료 중인 사람이 다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치료를 진행하면서 환우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처럼 암 치료 후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하면서 암의 재발 전이를 조기 발견하게 되어 심한 분들은 암이 4개씩이나 걸린 분들도 계시지만 다들 열심히 잘 살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저 또한 앞으로의 긴 삶을 다시 준비하게 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암에 걸리셨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 싶네요. 꼭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박수 해주세요. 꼭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이분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신 건지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사연 내용을 보면 50대 중반 여성분이고 직장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자궁암 4기 치료 중이신데 또 이제 전이까지 되셔서 항암 치료 받고 있는 분이신데요. 일단은 가입 가능하신 보험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암보험에 대해서 가장 관심 많으실 텐데 암보험은 당분간 가입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암을 제외한 암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암보험을 제외한 뭐 저희가 늘 강조하는 심장 관련 질환, 뇌 관련 질환 또는 상해 관련 보험은 충분히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여기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궁암 4기시기 때문에 네. 치료 종결 5년 이후에 네, 암보험 가입 가능하시고요. 이 시청자분보다 혹시라도 병기가 좀 낮으신 분들은 진단 2년 이후에 가입 가능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뭐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 안 돼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군요.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사전에 연락드려서 현재 보험 가입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또 너무 안타까운 게 암 지금 투병 중이신데 전이암까지 오셨는데 가지고 계신 보험이 딱 2건 가지고 계세요. 한 건은 의료수술, 단독 의료수술을 네. 가지고 계시고 한 건은 생명보험의 암보험을 작게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2천만 원 주계약 가지고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감액 기간 때문에 1,000만 원 지급 받으셔서 이 보험이 2개가 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암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보험이 좀 많이 부족하신 편이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이까지 됐기 때문에 휴직하시고 네. 지금 계속 치료 중이신데 경제적인 고민을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가 전문가들이 오늘 뭐 3천이다, 6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저 또한 뭐 일반 암이 됐든 또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뭐 재진단 암이 됐든 또는 생활비 암이 됐던 일정 금액 이상은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사실 치료받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치료 받으면서 뭐 돈 걱정하고 막 이런 추후의 걱정들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너무 마음 아픈데요. 적어도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본인의 뭐 연봉 정도는 좀 준비해 두시면 어떨까 싶고 이 시청자분은 전체적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은 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험, 건강 관련 보험들이 향후 좀 보완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어찌되었거나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제 이제 지인도 그러신 분이 계신데 워낙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네. 여러 가지 질병들 노출에 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가입 가능한 암을 제외한 뭐 뇌질환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심장질환 관련 뭐 진단비나 수술비 또는 운전을 또 하고 다니시는데 상해 보험 하나 없으세요? 그 상해 관련 넣은 뭐 운전자 보험해서 이대 질환 중심으로 한 건강 보험, 상해 관련 담보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 정도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막 생겼는데 다행히도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또 리모델링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네, 다행히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빠른 쾌유를 좀 빌어보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의 경우에도 병기에 따라서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좀 지금 시청자분처럼 자궁암 4기 같은 경우에는 치료 종결 5년 이후에 암보험이 가입 가능하지만 좀 1기나 0기, 뭐 2기 같은 경우에는 암에 따라서 진단 2년 이후에 가능한 암 보험들이 현재는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긴 인생 다시 안전장치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암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희망을 절대 잃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시청하시면서 나의 경우는 어떨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1566-133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인생 유비무환에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찾아가는 VJ 보험 특공대 시간입니다.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청자를 직접 찾아가서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전문가께서 시청자를 만나고 오셨나요?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보험이죠. 네, 근데 매달 내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진 않고, 들어오지 않고 자꾸 빠지는 보험.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매달 빠지는 보험료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신경이 쓰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혜택을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보험이 정확하고 아니면 앞으로 유해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인지 문의해 주셔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그럼 어떤 만남이 있으셨는지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을 보고 신청하셨는데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어요? 뭐 제가 네. 좀 원했던 그런 상품들이 좀 네. 있었고 제가 기존에 들었던 거랑은 조금 네. 뭐 요즘에 새로운 상품들이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뵙게 됐는데요. 갖고 계신 내용부터 일단 확인을 해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게 잘 돼 있는지 그것부터 알려드리고 저희가 이제 개선해서 더 좋게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갖고 계신 내용들은 보시면은 좀 잘 모르고 계셨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험료를 내고 계셨지만 내가 이 보험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능과 형태들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좀 어려우셨죠? 네, 제가 쉽게 알려드리면은 지금 3가지의 상품을 갖고 계신데 일단 한 가지 상품에는 갱신형이라고 하는
상품을 갖고 계세요. 네, 갱신형이라고 하는 것은 3년마다 가격이 변동이 되면서 납입하는 기간이 이 상품을 유지할 때까지 납입을 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가장 보험료를 많이 차지하고 중요하게 보는 암, 뇌, 힘에 관련된 담보 내용들이 다 이렇게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운전자 보험인데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하시면서 혜택을 받으시는 건데 20년 납입하시고 20년간 혜택을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같은 내용으로 아직 젊으시고 운전하실 기간이 기니까 20년 납입하시고 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형태가 유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선지급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으세요. 선지급 종신보험은 종신보험,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을 받지만 그 전에 아프고 6대 질병이라고 그러죠. 암, 뇌, 심, 간질환, 폐질환, 신부전이 진단 시에 가입한 금액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고 계셨는데 30년 납 중에 지금 이미 10년 납 정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유지해야 되고 더 돈을 내셔야 되지만 납입하는 금액 대비 조금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혜택을 받으시면서 앞으로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시는 방법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고 계신 세 가지를 수정을 해서 보험료를 줄이면서 갱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또 보장 기간은 100세까지 또 운전자 보험 80세까지 길게 가져가시면서 또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좀 줄었어요. 약 8만 원 정도 가량 보험료를 줄이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방송을 보고 신청하셨는데 이런 이득을 보시게 되는데 어떠세요? 일단 한 달에 8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려면 적을 수도 있는 돈이고 많으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도 줄여드렸지만 이전 보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드렸고 또 보험 기간을 길게 해드렸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8만 원 이상의 큰 이득을 드렸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뭐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제가 언제든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잘 봤습니다.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들도 이거 내 얘긴데 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네네. 네, 매달 빠지는 보험료, 이 보험료가 정확한 보험료고 정확한 보험일지 또 이분께서는 갖고 계신 보험 증권을 저희가 분석을 해드린 결과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죠.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보장 범위는 작고 보장 범위 작다는 것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작고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저희가 알고 있는 20년 납입을 하고 더 이상 납입을 하지 않고 100세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좀 더 유리할 텐데 3년마다 매달 다른 보험료, 갱신이라고 그러죠. 3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납입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90세까지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20년 납이 아니라 9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되고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게 이 갱신형 보험인데요. 이런 갱신형 보험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왔습니다. 네, 얼마나 시원하게 리모델링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내시고 계신 돈을 줄여드렸습니다. 기존 28만 8천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내고 계셨는데 저희가 15만 2천 원으로 내려드렸습니다. 대략 13만 원 정도를 내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내고 있던 보험을 감액 완납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납입을 하지 않고 기존 내셨던 거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렸고요. 또 갱신형 보험을 갖고 계셨는데 저희가 폭넓은 범위, 2대 진단이라고 하는 뇌혈관,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까지 폭넓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갱신형 담보를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 담보로 저희가 만들어드렸고요. 또 운전자 보험의 그 운전자 비용 담보라든지 상해 담보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10년 납 10년 만기 젊으신 분인데 10년 납 10년 만기 그러면은 10년 뒤에 다시 드셔야 되죠. 저희가 20년 납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면서 네. 또 폭넓게 보장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와, 28만 원가량 납부하시던 보험료를 15만 원 정도로 낮춰드렸고 보장도 훨씬 늘려드렸고요. 또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렸으니 정말 대만족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도와주고 계신 우리 전문가님도 만족하셨죠? 아, 네. 저 매우 만족했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돈을 내고 있는 거를 줄이면서 그다음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혜택을 넓혀드리는 게 저희가 가장 보람있고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님께서 이거 과연 줄일 수 있을까? 뭐 도움이 될까? 좀 의심쩍게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직접 다녀오고 매우 만족해 하시면서 주변 분들도 많은 상담을 의뢰해 주셔가지고 요즘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청해주신 분처럼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있거나 잘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 모두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꼼꼼하게 점검해드립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방송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566-1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최초 애프터 서비스 고객의 소리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의 컨설팅을 받은 고객께서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셨는지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점은 없는지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 더 이뻐지신 것 같으세요. 저랑 지난번에 그 상담 제가 의뢰를 하셔서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고 보장 분석도 해드렸고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리모델링 설계도 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좀 어떠셨어요? 진짜 요번에 네. 이렇게 분석받고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냥 매월 이렇게 저는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 이렇게 분석하면서 혜택도 알게 되고 그리고 장점도 알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또 꽃게를 제가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불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운전자 보험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게 치아 보험에서나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요번에 전문가님 덕에 또 그렇게 또 혜택도 받았잖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보험금을 지급해드리면서 저도 굉장히 조금 안타깝지만 만족스러운 사례였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장 분석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그냥 무심코 담보를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골절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치아 파절이 포함되는 진단비가 있고 치아 파절은 제외가 되는 보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그 운전자 보험에는 치아 파절도 포함되는 골절 진단비를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난번 같이 그런 케이스가 됐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안타깝죠, 그죠? 뭐 속상하기도 하고 또 치료 과정이 또 복잡하기도 하셨을 텐데 일단은 그 저금 보험료로 보장을 준비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 혜택을 드릴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만족한 사례였습니다. 요번에 제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이렇게 잘하는 거 보더니 우리 신랑이요. 요번에 이 증권 분석을 또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 전문가님께 이거를 꼭 한번 요청을 해서 본인이 이걸 좀 알고 싶대요. 아, 그러셨구나.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제가 일단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간을 가지고서 지금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필요하신 내용이 어떤 부분들인지 아니면 보험료 대비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점검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언제든지 이거 이외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다면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승군 전문가님, 늘 느끼는 거지만 고객분들과 끈끈한 신뢰가 있고 어머님 같습니다. 뭔가 푸근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요. 칭찬이시죠, 어머니? 아니, 진짜. 제가 우리 MC님 어머님이면 언니도 아니고 어머님이라고 하셔서 순간 제가 정말 왕언니 같은. 네,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왕언니. 고객님들하고 끈끈하게 유지를 하고 있죠. 그 비결이 뭐죠? 비결이요? 네.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TV에 보시면은 맛집, 대박집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사장님 인터뷰를 하실 때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으세요. 뭐죠? 뭐냐면 내 식구가 먹을 음식처럼 만듭니다라는 거였거든요. 오, 네.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 보험이 내 보험이라면, 이 보험이 내 아이 보험이라면, 이 보험이 내 아버지의 보험이라면이라는 관점, 그 기준 하나만 가지고 그 보험을 분석한다면 고객님들한테 훨씬 더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고 그 후에 만나 뵙을 때도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 드릴 때 굉장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힘도 납니다. 그런데 치아 파절을 운전자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으셨다고요? 치아 파절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이가 깨지는 부분이시죠? 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대부분의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운전자 비용, 운전자 보험에 해당되는 그 필수 담보, 벌금 담보라든가 형사합의금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생각하시는데 운전자 보험에는 상해 담보도 같이 가입하실 수가 있으세요.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비, 상해 후유장이라든가 골절 진단비, 뭐 깁스 치료비 다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그 고객님 같은 경우,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다시 리모델링 하시면서 운전자 보험이 아주 오래된 거여서 운전자 보험을 새로 바꿔드리면서 골절 진단비 안에 치아 파절이 포함된 진단비가 되어 있는 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식당에서 꽃게를 맛있게 드시다가 치아가 깨져서 치아보험을 청구하시면서 저 치아보험 청구를 부탁드릴게요 했는데 제가 골절 진단비 50만 원을 더 지급할 수 있게끔 했더니 놀라셔서 전화가 온 거거든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지급이 돼요? 라는 케이스가 된 건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면서 시청자분들께서 골절 진단비를 가입하고 계시다면은 치아 파절이 포함되어 있는 진단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은 향후에 가입하실 거라면 이왕이면 골절 진단비도 치아 파절까지 포함되어지는 진단비를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보험을 가입만 해놓고는 받는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고객께서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우자분께서도 마음을 열고 보험을 맡기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잘 해결해 드리셨겠죠? 그 배우자분을 제가 만나 뵀는데요. 네. 처음에는 같이 컨설팅을 제가 해드리려고 했더니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사례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네. 다시 이제 만나 뵙고 제 것도 한번 봐주세요라고 해서 네. 어떤 오해가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게 오해요? 배우자님이 오해를 하셨는데 어떤 오해를 하셨냐면은 이렇게 컨설팅을 뭐 해보세요, 뭐 리모델링을 해보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네. 무조건 머릿속에 생각하시기를 예전 보험은 안 좋고 새로 무조건 보험을 가입하라고만 네. 이야기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예전에 가입을 했지만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네. 새로 준비해 시대에 두고 맞춰서. 그렇죠.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이번에 생각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그 오래 묵은 오해를 푸시고 이번에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아주 잘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님께 잘하고 오셨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질문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더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거나 개인 사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무료 전화 1566-1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요. 여기 계신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고객님들 편안한 시간에 직접 찾아뵙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20인생 유비무환. 오늘은 안보험 집중 분석, 안보험 최신 트렌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다양한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좋은 말씀해주신 전문가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